안녕하세요. 5분 책방. 오늘은 거짓말의 심리학. 저자가 누구예요? 일본인 저자죠?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유키유라는 정신과 의사. 일본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홍성민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죠? 유키유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링을 잘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부분 발췌독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심리학 중에서 거짓말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아부나 사교성의 인사말로 중요한 수단의 주제로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아부가 뭐죠? 아부는 일단은 그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진실되고 자기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가까이 해서 붙는다는 한자어더라고요. 근데 아부를 한자어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붙는다는 것도 그 사람이 권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아부 떤다고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붙어서 비위를 맞춘다는 의미니까 진실성의 측면에 보면 부족하죠. 아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 거짓말하는데 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애 하고 느낀 적 없어요? 없어요. 민서보다 저기 힘이 없거나 어린애들 아니더라도 부모가 기분 좋게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뭐 비위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도한 칭찬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딱 그 결과에 맞는 칭찬을. 그래요? 그게 결과에 맞는 칭찬이라고? 아니면은 뭐 과한 칭찬이긴 한데 진심으로 과한 칭찬은 자기가 진심일 때는 아부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 거의가 아부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한 3분의 1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글을 좀 소개해서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뭔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를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거절하는 게 이제 딱 직선적으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선약이 있어서라고 사교성의 인사말로 거절하는 게 보통이에요. 사교성이란 말을 해요? 그 말 할 때? 그렇군요. 사회성에 가깝죠. 그죠? 사교성은 좀 친해지는 그런 거의 의미고 이 사람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사회성은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은 거 그런 걸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를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맞장구를 쳐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아부의 말인데 이 정도를 알아차리기 쉬운 아부라도 해도 듣는 쪽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얘 거짓말인 거 아는데 얼굴이 까만 애한테 너 오늘이 되게 얼굴이 흰 것 같다고 얼굴이 왜 이렇게 뽀얗냐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기분이 왜 안 나쁠까? 오히려 그러는 게 더 컴플렉스여서 그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남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는 얘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게 좀 흐뭇해요. 내가 좀 약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애쓴다는 느낌? 그런 게 어쩔 때는 되게 거슬리는데 그 상대가 좀 좋잖아요. 그러면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것처럼 기분이 약간 좋아지려고 한다 이거지. 그것처럼 아부의 말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들기를 위한 그러니까 영합 행동의 일종이래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백하는 거죠. 너한테 마음에 들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라고 해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워딩 자체보다는 그 상대한테 느끼는 감정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꼭 그 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그냥 일상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부를 떨면 그런 생각이 들죠.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웨인이 이제 100상의 이상으로 이제 상사와 부하 대상으로 부하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사가 기뻐할까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해요? 뭐 어떤 말이라도 좀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겠죠.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원래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 보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의 바른 행동이나 일에 열심인 것보다 자기한테 칭찬해주는 게 상사를 더 기쁘게 했다는 충격적인 좀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좀 약간 시대착오적이긴 한데 원래 근무 능력이나 이런 거는요. 이렇게 성실성은 같은 회사에 입사할 정도면은 초반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관찰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런 관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아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적인 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한다는 게 팀워크를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가장 좋아할 때는 아이들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좀 행복하거든요. 저 아이들이 나를 되게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나를. 그런데 내가 저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선생님 시너지가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맨날 못 믿어가지고 맨날 확인하고 찾아보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선생님 말을 믿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더 자기 돌도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대부분 다 그렇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 나를 믿을 때 그 시너지가 2배, 3배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믿는다는 것도 뭐 거짓말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믿는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라도 성의를 보여주는 게 요즘 같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워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칭찬법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대를 평가,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평가. 상대를 평가한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그냥 말하는 상대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절대 평가, 그다음에 과정 평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상대평가, 결과 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과정하고 결과, 상대 절대, 과정 결과.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는 네가 제일 잘한다 이거죠? 네. 누구보다 네가 제일 훌륭해 이거고 절대는 90점을 맞다니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은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과. 절대평가도 결과평가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절대평가는 그냥 걔만 보는 거고 네. 결과는 네가 그냥 그 상태에 90점 맞았어. 90점 맞은 애가 100명이라고 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다른 칭찬의 방법은 감정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민서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선생님이 보람을 느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효과적이에요. 진심일 때. 민서랑 얘기를 나누니까 선생님이 더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흐뭇해 라고 얘기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진실성이 담긴 칭찬일 경우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감정하고 연결하거나 아니면 정체성하고 연결하는 것도 좋아요. 역시 민서는 끝까지 해내는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좋은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되죠. 너는 내 말 잘 듣는 애잖아. 이런 식의 칭찬은 좀 이상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민서는 어떤 식의 칭찬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말로 이불을 달고 태어났는데 좋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본인이니까. 민서는 어떤 류의 칭찬을 해주면 상대가 좋아하고 민서도 받고 싶어요? 결과 중심.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과를 딱 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글을 5편이나 쓰니까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근데 칭찬이 약간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거슬릴 때도 있어요. 내가 아줌마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만남이 있잖아요. 거슬리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좋게 얘기하는데도 싫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항상 무슨 만날 때마다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외모에 대해서 뭐 피부가 더 어떻게 좋아졌느니 뭐가 더 또렷해졌느니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칭찬은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칭찬하고 어울려주면 상관없는데 매번 볼 때마다 그게 패턴이 되니까 되게 약간 지루하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내적인 것도 그렇고 되게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만 막 너무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너무 이상해요. 심심해요. 그러니까
깡통이 되게 반짝거리고 딱 문 열었을 때 참치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깡통이 반짝거리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득 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깡통이 다 찌그러졌어. 안에는 막 엄청나게 참치가 이쁜데 그러면 그래도 아무도 안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면과 내면이야말로 50%대 50%라고 생각해요.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글을 읽고 재밌었던 점이 있다면? 뭔가 일하는 때 얘 받으려고 일에 열심인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상사를 더 기쁘게 한다. 그 상사를 기쁘게 한다고 그게 그 저기 승진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겠죠. 더 눈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때 어느 파트는 되게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국어나 영어도 그렇고 뭐 과학은 특히 더 그렇고 그러면 애들이 다 조는 파트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한문 시간에 애들 많이 자잖아요. 보통 한문, 국어, 문학 시간에 진짜 많이 자거든요.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최대한의 아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이 재밌어요 라는 눈빛. 그거에 인간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그 선생님은 그냥 수업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교육학 공부하고 선생님 전공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연기자가 돼야 한다. 마치 적어놓은 스크립트를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처음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습을 처음에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고 있으니 그러니까 다 연극을 관람하러 온 연극의 그 관람자가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연기자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물론 선생님의 부분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자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빛내고 들어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각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니까. 그죠? 거절을 할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은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절할 때?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회생활에서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그래. 나 너랑 네 옆자리 앉기 싫어. 너한테 냄새 나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죠? 상대한테 상처를 드니까. 그리고 상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가 나한테 적의를 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돌려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 정도로 돌려 말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돌려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돌려 말해야 되는데요? 아니 딱 적당히 알아들 수 있게 돌려 말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플러스를 가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평가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민서가 무슨 실수를 하고서 아차 싶었던 적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쪽팔린 거.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친구가 되게 내성적인데 걔랑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거나. 그냥 허락 없이? 네.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건 민서상했지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허락받고 올려야 돼요? 아니 그 초상권이 있으니까 옆에 같이 찍어도 되니까. 그렇구나. 연예인도 아닌데. 친구는 하긴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게 같이 프로필로 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별 말은 없었는데 좀 무슨 미안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친구가 잘 못 나왔나요 사진에? 아니 못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떤 애가 아부를 떨었는데 음.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 아부로 인해서. 어렸을 때요? 아니 요즘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선생님은 건물주냐고. 음, 선생님은 언제부터 부자였냐고 얘기해서 되게 많이 크게 웃었어요. 기분 좋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부자 같다고. 왜? 그랬더니 간식이 비싼 간식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게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이 뭐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뭐 나쁘지 않죠? 기분 좋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칭찬은 뭐 얼굴은 되게 경멸하는 얼굴로 너는 되게 재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태연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좀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 네, 그러니까 좀 그냥 밥 먹었어 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네 하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안 먹었던가. 남의 집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 다 끝났는데 밥 먹었지?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은 밥을 차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미안해서 아니요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태연한 거짓말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태연이 거짓말에도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자기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보통 근데 자기의 그런 거짓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냥 밥 안 먹었어 이런 거야? 응. 그런 건 죄책감을 느끼진 않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안 한 걸 했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쟤한테 고백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고백을 받지 않았고 나 옛날에 뭐 외국에서 상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남을 속였잖아요. 아니 말이 잘못된 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짓말은 두 가지 종류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은 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민서는 안 먹었는데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는 경우는 누구 속이는 거예요? 누구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먹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안 먹었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알고 있으니까 남만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인 거예요? 그럼 남을 왜 속이죠? 혼날까봐. 여기 보면은 이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 인격장애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읽고 설명해 주세요. 특징은 일단은 이제 자기 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주변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보이려고 태연이 거짓말을 하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은근히 약간 힘든 일이나 그런 걸 이제 떠맡기는 얘는 코버트 같은 경우죠. 타입이죠. 약간 소극적인 애들. 민서 주변에 많잖아요. 나는 요즘 애들 다 저런 것 같은데. 다 자기 중심인 거 좋아하고 거짓말까지는 안 하는데 자기 중심인 거 되게 재밌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멍청한 거 못해. 자기 중심대로 못한다고 그건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거를 한사코 거부해요? 거부하면 뭐 어쩌겠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요즘 친구들은 많이 저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 잘 안 들어주고 그러면은 관심도 없고 딴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엄마 노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내가 네 엄마냐고 생각하고 안 해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볼 때는 한 60%? 100명 중에 60명 되는 것 같은데 민서 주변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많죠? 많게. 근데 그걸 이제 좀 내 앞에서는 드러내지는 그렇게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 아부, 그리고 아부하는 네 가지 방법, 칭찬의 네 가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자면 거짓말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게 한마디예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뭐예요? 글을 써오거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거.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선생님이랑 나르시스트에서 얘기했나요? 아니 얘기했는데. 마키아벨리즘 하면서 안 했어요. 소시오패스 했군요. 네.